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3월 30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어제 날씨를 보니까 오늘도 황사가 심하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맑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가 심했다고 하니까 참 날씨는 맑아 보여도 맑은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대했던 분들이 많았을 텐데 생각보다 아쉬운 흐름이 나왔죠. 그래서 유독 요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생각과 다른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오늘 시장은 어제 기대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인지 오늘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온 것 같습니다. 먼저 코스피는 1% 이상의 상승이 나왔고 3070포인트에 마무리가 되었죠. 그리고 코스닥은 0.4% 상승과 함께 958포인트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0.7%의 상승이 나왔고 현대차도 1.8%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 오늘 3%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 LG전자는 무려 8%의 상승이 나오면서 15만 2천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LG전자 많이 화난 것 같네요. 자, 그럼 수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또 지수의 위치를 보면 소수점도 없이 딱 떨어지게 마무리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성장주와 기술주 중심으로 다양하게 상승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확실히 최근 흐름만 보면 코스닥이 조금 더 빨간불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도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이 어제보다 많은 매수세를 보여주었죠. 그리고 4거래일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삼성전자의 주포는 기관도 아닌 외국인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 매수세를 보여줘야지 83,000원, 85,000원 그 이상도 갈 수 있으니까 외국인의 수급 한번 참조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현대차 오늘 현대차도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고 지금 8거래일 만에 상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상승이 나왔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어서 삼성 SDI를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SDI 같은 경우에도 지금 5거래일째죠. 5거래일째 상승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폭스바겐 이슈 조금은 진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LG전자 오늘 LG전자도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있었고 특히 기관을 중심으로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30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생활건강, KB금융, SK이노베이션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오랜만에 반도체 관련주가 포함되어 있죠. 자, 이어서 기관을 살펴보면 삼성 SDI, LG전자, SK이노베이션, 기아차, 삼성전자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눈에 띄는 것이 삼성 SDI 어제는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2위 종목으로 분류가 되었었는데 오늘은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아래쪽에 LG화학도 있죠. 자, 마지막으로 개인을 살펴보면 휴캠스,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두산인프라코어, 포스코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 나스닥을 살펴보면 어제 0.6%의 하락이 나왔고 헤지펀드의 블록데일 여파 조금은 시끄러울 수 있는 재료가 있었기 때문에 어제 약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S&P 500은 보합세를 보였고 지금의 주가의 위치를 보면 조금은 나스닥하고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다우존스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다우존스와 나스닥 그리고 S&P 500까지 조금은 흐름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매수한 종목에 따라서 참조해볼 수 있는 지수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보시고 있는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산업 대표 지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종목이 3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유통, 금융, 철강, 반도체 이런 각각의 산업에서 대표 종목들을 한두 종목씩 추려서 다우존스만의 산출 방식을 적용해 지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국내하고 비교해보자면 경기 민감주, 경기 방어주 이런 종목들을 참조할 때는 다우존스의 지수를 보는 것이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들 성장주를 가지고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이 다우존스보다는 나스닥을 참조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스닥은 대표적으로 기술주들이 포진해 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팡 기업들,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그리고 알파벳 이런 기업들의 시가총액의 약 40%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술주와 성장주를 보유하고 있다면 나스닥을 참조해보시면 좋고요. 반대로 경기 방어주 혹은 경기 민감주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나스닥보다는 다우지수를 참조하는 것이 조금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에는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다우지수와 나스닥을 모두 아우르는 지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미국을 대표하는 지수가 S&P 500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저녁마다 미국 지수를 많이 참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매수한 종목에 따라서 어떤 지수를 조금 더 참조해 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비교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대차와 관련해서 아이오닉5와 코나의 감산을 고려 중이라는 조금은 신경 쓰일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 이 두 개의 자동차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울산 1공장에서 생산이 되거든요. 그런데 코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감산을 고려 중이고 아이오닉5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반도체뿐만 아니라 현대모비스에서 제작하는 구동모터 물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감산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4월 달에 아이오닉5 생산 계획을 기존 일반대에서 2600대로 줄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울산 1공장이 휴업을 하게 된다면 지금 일주일 정도가 유력하고 코나는 약 6000대 그리고 아이오닉5는 6500대의 생산 손실이 발생될 것이다. 이런 발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가를 보시면 생각보다 반등의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현대차의 감산 소식은 오늘 갑작스럽게 나온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은 수급적인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좋지 못했다면 지난주에는 감산 소식으로 인해서 이런 우려감들이 반영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이오닉5의 생산 감축 소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지난주에 주가는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현상. 이 현상은 작년부터 발생되었던 그런 재료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글로벌 기업들에 비해서 현대기아차는 조금 자유로울 수가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 조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이 반도체 쇼티지 현상이 빨라야 3분기거든요. 이 3분기가 돼야 개선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어쩌면 4분기까지 이 쇼티지 현상을 열어둬야 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와 관련해서 영상을 한번 올렸고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개선되는 이 3분기 이후에 진입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도 간헐적으로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그 어느 시장보다도 재료가 민감하고 빠르게 반영이 되는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3분기부터 정말로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현상이 개선이 된다고 한다면 이미 그 시그널들은 2분기부터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자, 과거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 당시가 작년 3월달 코로나가 막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 때문에 지수가 1400포인트까지 내려갔던 그 당시인데 이렇게 V자 반등을 했던 이유가 많은 기업들의 실적이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V자 반등이 나온 것은 절대 아니란 말이죠. 먼저 여러가지 산업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몇몇 산업들이 하반기가 되면 개선이 될 것이고 내년이 되었을 때 더욱더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이런 시그널들이 미리 나오기 때문에 주가는 당장의 악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에 주가가 움직이는 이유는 기대감이다. 먼저 이 점을 생각하시고 이 기대감으로 주가가 움직이게 된다면 그 뒤부터는 실적, 정말로 이 기업이 이 기대감만큼 실적을 낼 수 있는지 그 점을 토대로 다시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지금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현상과 부품 수급 문제로 인해서 아이오닉5와 코나 자동차에 감산 소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쇼티지 현상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다는 시그널이 보이게 된다면 주가는 미리 선반영이 되어서 상승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현대기아차는 지금 자동차 수요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또 전기차 수소차의 보급 확대도 기대가 되고 실제로 전기차 판매량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큰 그림 내에서 반도체 쇼티지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고
이 현상은 언젠간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요소란 말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이런 이슈와 함께 주식시장은 먼저 선반영되어 움직인다. 이 점을 같이 연관을 지어서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LG전자가 강한 급등이 나왔거든요. 먼저 그동안 하락세가 나왔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자, 지금 촬영 시점이 1시를 넘었는데 장 종료 시점에는 주가가 조금씩 바뀔 수는 있으니까 이 점은 감안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동안 LG전자가 17만원 부근에서 많이 하락이 나왔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그동안 MC사업부, 모바일 사업부에 대해서 매각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고 매각보다는 철수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굉장히 약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두 가지 이슈가 나왔거든요. 첫 번째가 작년 말에 LG전자하고 합작사를 세웠던 캐나다의 마그나 기업, 이 기업의 CEO가 애플카를 생산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이런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약에 따라 투자가 보장이 된다면 북미의 제조 공장을 증설하겠다는 공식적인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언급 때문에 캐나다의 마그나 기업과 LG전자가 합작사를 세운 LG 마그나가 주요 부품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기대감이 작용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방금 전에 주가의 하락으로 연결이 되었던 MC사업부 철수설,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내용이 하나 나왔거든요. 이 MC사업부가 매각이 아닌 철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가치는 5조 원 이상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이슈 때문에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다른 성장주에 비해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의 위치를 보시면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강하게 급등이 나온 뒤에 약 50% 정도 많이 눌렸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많이 눌려왔고 기대감과 재료 그리고 모멘텀이 있는 만큼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씩 관심 가져도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1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연계를 지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SK지주사 그리고 SK텔레콤 지배구조 개편 이슈와 배당에 대한 이슈, 이렇게 기대해볼 수 있는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 주말 주총 이후부터 주가 흐름이 상당히 양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SK에서 어제 유튜브를 통해 투자자 간담회를 열었는데 여기에서 새로운 미래 비전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먼저 SK지주사가 2025년까지 시총 140조 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또 이어서 앞으로 흩어진 포트폴리오를 과감하게 정리하고 4대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명료하게 재편할 것이다, 이런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까지 SK 주가가 주당 200만원 시대를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겠다, 이런 코멘트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주당 가격을 봤을 때 실제로 주가 상승이 이렇게 일어난다고 한다면 거의 7배 가까운 수치거든요. 그런데 원래 미래 비전이라든지 목표 이런 것들은 다 높게 잡기 때문에 실제로 200만원을 갈 것이다, 이런 곳에 비중을 두기보다는 어제 발표한 4대 핵심 사업이 무엇인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대 핵심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이 4대 핵심 계획은 첫 번째가 첨단 소재, 두 번째가 그린, 세 번째가 바이오, 네 번째가 디지털,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먼저 첨단 소재는 반도체 배터리가 될 수 있고, 이어서 그린 부분에는 수소 밸류 체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이오는 제약 그리고 CMO 사업들, 위탁 생산이죠, 이런 분야가 될 수 있고, 마지막으로 디지털,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센터와 AI 분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사업 범위 내에 속한 SK 관련주들, 오늘 종목마다 조금씩은 차이는 있었지만 그래도 주가 흐름이 대부분 양호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시끄러운 재료가 있죠. LG와 아까 법정 다툼을 진행했고 아직까지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 와중에서도 며칠 전에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를 통해서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공략하겠다, 이런 선언과 함께 유럽 폴란드의 역대 최대 분리막 공장을 투자 결정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어제 주가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지만 아마도 SK지주사에서 4대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겠다, 이런 발표와 함께 맞물려서 오늘 생각보다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SK의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내다보시고요. 또 실제로 지주사 같은 경우에도 4년 뒤인 2025년에 시가총액을 140조 원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140조 원에 해당될지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투자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SK에서 직접 이런 발표를 했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지배구조 개편과 함께 조금은 기대할 수 있는 요소들이 하나씩 생겨나고 있으니까 이런 점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서 종목과 시장을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이면 3월 마지막 날이죠. 3월 마지막 날을 앞두고 오늘 조금의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흐름이 아니라 조금의 연속성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